오늘은 슈레딩거 방정식과 크로닉 페니 모델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배우다 보면은 식 외우기 바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따라가기 바빠서 전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1단원과 2단원 내용을 쭉 같이 복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앞에 게 뒤에 거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가지고 결국 이런 걸 배우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리고 크로닉 페니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슈레딩거 이퀘이션. 네, 이것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기억나시나요? 미분방정식이었는데 푸사이에 대해서 나타낸 함수였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푸사이라는 파동방정식을 알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하고 하바 제곱분의 2m 해서 E-V 그 앞에 푸사이 곱해주고 0 이렇게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냐면, 그림을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것들은 뭘 나타내느냐, 포텐셜이 있는데 이렇게 유한한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V가 V0라고 했으니까. 근데 무한 포텐셜 우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V가 무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스텝 포텐셜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잘 이렇게 가다가 너 누구지? 하고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의 유형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그러면 여기는 B, A, B' 이런 거 뭘 써놨냐면, V가 0인 곳은 다 A라고 써놨고 V가 0이 아닌 곳은 B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알파벳이 없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V가 무한이면은, 무한 포텐셜이면은 애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다. 그래서 푸사이도 여기선 0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저기는 그냥 푸사이가 0이겠지 생각하고 딱히 더 깊게 공부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만약에 포텐셜이 이렇게 유한하면은 여기에 그래도 전자가 존재할 여지가 있죠. 아직 여기는 0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0이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다. 그래서 푸사이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텐셜이 0이냐 아니냐로 A 또는 B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A, A', A2'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한 칸 내려서 써보겠습니다. 푸사이 두 번 미분하고 하바 제곱분의 2m, 여긴 그냥 2죠. 왜냐? V가 0이기 때문에. 푸사이를 빼먹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사인 코사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A sin kx 더하기 B 코사인 kx 이렇게 하고, k는 EM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k 값은
뭐냐? 여기에 들어갈 값들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값들. 그쵸?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근데 만약에 B 얘네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네는 특징이 뭐예요? V가 0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미분하고 하바제곱분의 2m 여기서 2-v 푸사이가 되죠. 그러면 얘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봐봐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사인 모양이었고 여기도 사인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포텐셜을 마주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게 되죠. 여기서도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식은 m의 2의 kx 더하기 n의 2의 마이너스 kx. 이게 방향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요렇게 됐다 하면은 얘는 없는 거, 아이고, 그쵸, 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쪽 방향이다 하면은 오히려 얘가 있고 얘가 없고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k는 어떻게 된다? k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살짝 다릅니다. 2m 2-v 그리고 그거를 V가 더 크죠, 사실. V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가 헷갈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안에 더 큰 숫자가 있어야지. 그러면 V0가 더 크니까 V0-2 한 다음에 하바 제곱 이렇게 하고 루트를 씌우는 거죠.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그리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피니트 포텐셜 웰의 경우에는 제가 위에 언급한 알파벳들이랑 또 다른 경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sin KA가 0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얘네들을 막 대입해서 풀어보다 보면은 sin KA가 0이 나와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기서 경계 조건 풀다 보면은 제가 이걸 안 썼구나. 여기를 뭐 x는 0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복습 강의니까 막 다 열심히 풀진 않겠지만 x는 0이고 x는 a면은 파동 함수 푸사이라는 애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x는 0일 때도 v가 푸사이가 0이어야 되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x는 0과 x는 a에서 0이어야 하기 때문. 네, 제가 이 정도 메모만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메모를 남겨놔도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in KA가 0이 나오려면은 KA가 n파이여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n파이여야지 sin 값이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원래 에너지라는 게 EM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었는데 그쵸? 근데 K는 n파이 나누기 A를 대입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EMA 제곱 분의 하바 제곱 파이 제곱 n 제곱 이렇게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각 경우에 대해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고 파동함수가 얘는 이렇게 되고 사인 코사인 꼴로 얘는 익스포넨셜 꼴로 되고 얘는 뭐 다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사인 모양인데 이제 에너지를 구할 때 양자가 돼 있다. 왜냐? 사인 k가 0이니까 k가 n파이여서 얘를 여기 대입해 왔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좀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좀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니까 강조하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네. 좋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거는 periodic potential에 관한 건데 periodic potential 사실 위에서 배운 거는 단 한 편의 모습이고 근데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려면 이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는 포텐셜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제가 아직 곡선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옮기고 얘를 이렇게 좋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복제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제가 뭘 그리려고 했냐면 여기에 아톰이 있으면 원자 핵이 있다는 거죠. 네, 원자 핵이 있는데 뭐 당연히 플러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이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톰이랑 가까워질수록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포텐셜이 확 내려가고 좀 거리가 있을수록 포텐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아톰 주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텐셜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아톰이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다면 인 거죠. 주기적으로 배열돼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말하려고 했냐면 아톰이 주기적으로 있다. 아톰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는 거고 복제 이렇게 두고 네, 그럴싸하게 그렸나요? 얘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톰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아톰이 여기만 있으면은 여기로만 이렇게 되겠지만 아톰이 각각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각각의 경우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아톰 근처에서는 포텐셜이 이렇게 확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얘랑 얘랑 합치다 보니까 요게 남는 거고 얘랑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거고 얘랑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제로는 이렇게 포텐셜 분포가 2차 곡선의 느낌이 나겠지만
저희가 편의상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복제 내리고 얘가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얘네 자체를 복제, 복제, 복제.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텐셜, 스텝 포텐셜이 아니라 피리어딕 포텐셜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다? 고체 내 원자들의 주기적인 배열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한 특징으로는 V는 0인 것과 V는 무한이 아니라 V0네. V0인 구간들의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걸 반영한 모델이 바로 크로닉 페니 모델이다. 세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크로닉 페니 모델을 풀다 보면은 어디가 허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금지되어 있는지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밴드의 개념을 저희가 배우게 됐는데, 에너지 밴드가 저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개념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차이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소하다 하면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 한 편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피리어딕 포텐셜로 나타내는 거고, 그로 인해서 크로닉 페니 모델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크로닉 페니 모델에 대해서도 다시 알아보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로닉 페니 모델, 네, 이렇게 해보고, 자, 크로닉 페니 모델일 때 어떤 식을 유도했었냐면 여기 P가 있었고 사인 알파 A 나누기 알파 A 더하기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A다,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 식은 되게 중요해요. 이 식은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했었냐, 이 코사인 KA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였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에 해당하는 애였죠. 그래서 한번 같이 그림을 볼 겁니다. 그래서 메모로도 남겨보자면 코사인 KA라는 게 1이랑 마이너스 1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고, 이 밖에 있느냐 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뭐가 나뉘었었죠? 그에 따라서 포비든 밴드, 얼라우드 밴드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쵸?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제가 미리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Forbidden Band랑 Allowed Band를 나누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Allowed Band 복제. 제가 얘네들은 특히나 Allowed Band라고 나타냈었고, Forbidden Band는 그냥 네,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영역이 Forbidden Band였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허용되지 않았냐를 보면은 이 1이랑 마이너스 1선이 왜 있는 거예요? 코사인 KA가 이 삼각함수 특징상 코사인 KA는 무조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 게 맞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즉 이렇게 색칠된 영역만 허용된 영역이고 나머지는 forbidden 된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물론 얘가 지금 x축은 알파a이고 y축은 f알파a, 즉 요 p sin 알파a 나누기 알파a 더하기 코사인 알파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를 이제 EK 다이어그램에서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EK 다이어그램에서 한 번 보자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얘가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래프인데, 얘를 이제 Reduced K region라고 해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파이에 n배 이동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이 안에 모아주려고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이렇게 갔고,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간 거고, 얘는 한 칸, 두 칸, 얘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서 결국에 이 안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A, F, A, F, A 해놨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허용된 띠고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은 Forbidden Band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EK 다이어그램을 볼 때 2차 함수 모양이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프리 일렉트론에서?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일렉트론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 포텐셜이 0일 때를 나타내는 거죠. 포텐셜이 0일 때는, 이게 한 칸만 올릴게요. 포텐셜이 0일 때 더하기 하바 제곱분의 2m 2였죠. 왜냐면 V가 0이니까 2-V가 아니라 그냥 2만 남았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때 2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니까 k 해야겠다.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거 혹시 왜 이렇게 되는지 기억이 만약 안 난다 하면 앞에 또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프리 일렉트론이면은 사인 코사인 꼴로 나타내죠. 그러면은 이제 푸사이를 뭐 a 사인 kx로 나타낸다 하면은 푸사이 2'은 마이너스 a k 제곱 사인 kx인데, 아무튼 얘 여기 대입하고, 아니죠, 얘를 여기 대입하고 얘를 여기 대입하면은 이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좀 낯선데 하면은 방금 제가 짧게 얘기했던 거 일부러 짧게 얘기한 거거든요. 모르면 앞에 가서 다시 복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푸사이가 a sin kx 라고 하면은 푸사이 2'은 마이너스 a k제곱
sin kx죠. 이것까지는 제가 바로 써도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냥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그리고 k 앞으로 한 번, 두 번 나오니까 k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a, 자, 암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ak제곱이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a가 그냥 여기 들어가죠. sin kx는 겹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a 지운다고 봤을 때, 자,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이고, 그리고 더하기 2m2 나누기 하바제곱은 0이 나와야겠죠. 얘네들이 sin kx의 개수인데 sin kx가 0이 아니라면 얘네가 0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식이 나온 겁니다. 네,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얘네를 잠시만요. 얘네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네,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탁 두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이 K 그래프인 거죠. 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래 포텐셜이 없을 때는, 자, 이것도 써드리겠습니다. 0이면 그래프는 완전 2차 곡선. 살짝만 내렸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2차 곡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뭘 배웠냐면 크로닉 페니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비든 밴드랑 얼라우드 밴드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 K 다이어그램 얻어내고 얘를 여기서 나타내니까 여기는 허용됐고 여기도 허용됐고 금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이 모습을 보아하니 완벽히 2차 곡선은 아니죠. 왜 그런가요? V가 0일 때는 여기에 V 자리가 없잖아요. V가 0이니까 없어졌으니까 완벽한 2차 곡선이 되는데 V가 0이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요철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중요한지 대충 알겠죠. 포비든 밴드, 얼라우드 밴드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밴드의 개념도 구했고 알게 됐고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렇게 밴드에 대한 개념을 배운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개념 하나만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체냐 반도체냐 아니면 도체냐 이런 구분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컨덕션 밴드는 이렇게 EC라고 쓸 거예요. 컨덕션 밴드. 그리고 이 V는 밸런스 밴드. 그리고 이 G는 밴드갭.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 밴드에 대해서 나타낼 때 여기가 컨덕션 밴드, 위쪽이, 아래쪽이 밸런스 밴드, 그리고 그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를 에너지 밴드 갭, 즉 EG라고 나타내죠. 그러면은 곡선 화살표를 의미했는데 네, 이렇게 아래에서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있을 때는 좀 구속되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자유전자가 되는 이런 그림이고,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는 이 밴드갭의 크기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류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다는 뜻인데, 그 말은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쉽다는 거고, 반대로 부도체는 전류가 진짜 잘 안 흐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래에 있는 전자가 위에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있고,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이 있습니다. 메탈이 있다고 하면은 이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게 3.5에서 6 일렉트론 볼트, 즉 이 차이가 되게 크죠. 밴드 갭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렵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1 일렉트론 볼트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랑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의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고 보면은 그냥 전자가 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탈의 경우에는 밴드갭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아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 복습을 한 번만 다시 해보자면은, 저희가 앞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랑 크로닉 페니 모델을 배웠어요. 근데 그걸 왜 배웠느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각 케이스별로 전자의 분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를 배우기 위해 했는데, 실제 상황을 반영하려고 보니 실제 상황은 아톰이,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는 포텐셜이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볼록볼록 주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에서 크로닉 페니 모델을 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코사인 KA 값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얼라우드 밴드랑 포비든 밴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배웠는데, 어렵지 않죠?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거 이제는 몇 번을 반복했으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거를 EK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좋은 점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만큼 높으면 허용이 되고, 이만큼 높으면 허용이 되고, 여기선 허용이 안 되고, 이런 에너지 높이에 따른 허용 또는 금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만으로는 에너지의 높이에 따라서 뭐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밴드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텐데, 밴드갭에 따라서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메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습 강의는 마쳐보도록 하고, 만약에 오늘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아직도 헷갈린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열심히 복습을 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